첫 번째 쪽에서 다 건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봐. 던져봐. 던져봐요.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예요. 뭘 하든 간에. 근데 만약에 봐봐. 이게 두 가지 케이스를 보자. 식이 모두 공개돼 있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는 거야. 근데 식이 만약에 모두 다 공개가 안 되어 있어. 일부만 공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는 정보에서 식이 공개되어 있을 때 푸는 과정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건드릴 법한 부분은 3번입니다. 사실 문제를 봤을 때 이미 문제 체계가 바뀌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자, 계속 중요한 거는 계속 문제의 내용을 읽어주셔야 되고 가볼게. 3차 함수가 여기 x가 1과 2 사이일 때 1, 2를 포함할 때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감소할 조건은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근데 f'x는 분명히 다시 가지고 내려오자고 1과 2 포함하는 사이일 때 3x 제곱 마이너스 2 괄호 이렇게 정리된 게 된 어떤 상태? 이게 뭐야? 좋아요. 2차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태가 2차 부등식을 풀으라는 건데 2차 부등식 풀면은 돼. 근데 풀려 지금? 안 풀리니까 뭘로 도망가자. 에이 안 돼. 그래프로 도망을 가자고. 됐죠? 그리고 여기는 y는요. 그리고 부등식의 체계를 함수로 바꿨다는 얘기는 저 부등호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여기서 말이 바뀐다는 거. 뭘로 바뀌어 여기서? 주어는 얘보다 아래 있거나 만난다는 뜻으로. 근데 틀리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왜냐면은 그거 풀면 틀릴 수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말은 유일하게 이거야. 얘들아 작거나 같다야. 그럼 어떻게 변했어? 작거나 같다요. 그냥 똑같이 부른 거야. 이것도 사실 틀리면 안 돼. 체계가 바뀌었잖아. 근데 체계가 분명히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과 x축이라는 그래프의 모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아래거나 만나라고 해야 되겠고 전에도 계속 틀리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만난다라는 말이 없거나 위라고 하는 대답은 일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x축을 그린 상태에서 x값이 1과 2를 포함하는 사이일 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여기에 밑으로 와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딱 이 그림을 원하는 거야. 이 그림을. 여기 사이에 밑에 이게 여기 아래로 오는 딱 이 그림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꺼내야 되는 것은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1번. 아니야. 1번이 함수값이 아니잖아. 한 별씩을 먼저 꺼내야 돼. 2번은 여기서 함수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꼭지점에 x 좌표고 꼭지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 아, 내가 이거 월요일에서 얘기 안 했구나. 저거 올린 거 확인을 해봤는데 영상 화질을 1080으로 바꾸면 판서가 다 보여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 바꿔가지고 보면은 좀 그냥 안 쓰고서도 볼만 할 거야. 글씨가 좀 개떡 같긴 하지만 잘 들으면.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해? 뭐요? 근의 공식 부르면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그 중에 2a분의 마이너스 b만.
됐죠? 네. 그럼 이제 가봅시다. 일단 이 상황을 원하는 거잖아. 첫 번째, 판별식이 어때야 돼? 영구가 하지. 커야 돼. 자, 다시 여기서 하나도 우물쭈물 하면 안 돼. 판별식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교점의 개수. x 값의 개수를 의미를 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그림. 위치가 아니라는 거 판별식은. 기억해 주시고 이 정도만 잡아놔도 겨울 때 만들려고 하는 범위에서 붙어지는 범위들이 엄청나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더 하면 너무 좋지만 다음 갑시다. 함수값. 주어진 범위를 사용을 할 거예요. 범위값을 사용을 할 거지. 1 대입한 값이 1일 때 1 넣었을 때 음수. 즉 어디다가 넣을 거야? F에다가 넣을 거야? F'에다 넣을 거야? F'에다 넣어야죠. 얘가 F'이니까. 항상 얘기를 하지만 틀리면 틀린 이유를 물어보면 절대 안 나와. 그걸 잡으셔야 돼. 왜 F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함수값이니까 여기는 프라임 그래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F'인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음수. 꼭지점의 X좌표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냐고.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다시? 1과 2 사이일 때 내려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여기 있으면은 되죠?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상관없다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를 하든 간에 여기 내용 자체 안에서 이걸 쓰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감이 이루어져야 돼. 물론 이 문제는 함수값만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설명을 좀 해볼게. 여기 설명까지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건 x축보다 얘가 더 아래 있거나 만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범위 1과 2가 있을 때 자, 순서를 살짝 바꿔서 함수값을 먼저 해볼게. 1일 때 음수였고 2일 때 음수였잖아.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그려볼게. 그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그려볼게. 근데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자꾸 그려봐야 돼. 1일 때 음수고 2일 때 음수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여러분이 백날 열심히 백날 몇백 개를 그려봐.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안 나오는 게 있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에서 잡아놨지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어차피 세우나 마나 무조건 이미 요거를 계산했을 때 끝났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지점 X좌표는 상관이 없고 이거를 해보고 나서 판단하면 돼. 자꾸 그려주셔야 되고 여기가 이게 6점짜리야.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걸 대비해야지 4, 5점짜리가 한 번에 휘어잡아지고 그래야지 뒤에도 같은 형태로 넘어가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고.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첫 번째 쪽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43, 44 자연스럽게 한번 와볼게요. 괜히 풀어주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다시 가볼게. 저 너무 기분 너무 좋아졌어.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투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딱 하는 말이 딱 맨날 똑같거든. 수투는 한 단원이라는 거.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처음에 극한 배웠고 연속 배운 걸 토대로 미분계수로 넘어온 거라. 나는 말인 거지. 여전히 리미트는 쓰고 있는데 그게 숨어 있는 것 뿐인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봐봐. 그렇게 리미트를 해서 열심히 해서 뭐를 한 거냐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얻어낸 거야. 근데 주어진 문제는 뭐를 원한대? fx 그래프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값은 어떤 친구를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는 친구들을 극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이렇게 구부러지는 친구들을 이야기를 해요. 즉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극대값,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극소값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미분을 왜 하는 거냐면은 그냥 이대로 점들을 다 찍어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한 f'x를 구해서 얘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면서 따라다녀 보자는 거야.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느 세월에 다 찍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양수면은 그래프가 증가하고 f'x가 음수면은 그래프가 감소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다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얘가 0인 걸 먼저 쫓아다니자는 거지. 그럼 양수와 음수의 경계점이 발생할 거라는 거. 그럼 체계가 뭘로 바뀐 거야? 방정식으로 바뀐 거야. 근데 방정식이 지금 해결이 돼? 안 되니까 뭘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프로 넘어가자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요 단계까지 일단은 자리가 만들어졌다. 부등식에서는 위나 아래 만난다는 얘기였어요. 등호였어. 그럼 여기 무슨 말로 바뀌어? 맞아. 끝까지 해. 교점이야. 보고만 대답해주면 돼. 교점 얘기로 바뀌게 된다. 그럼 이때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고 나왔으니까 얘는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이고 얘는 x축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이 위치할 수 있는 상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리고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단 한 번도 크다라는 대답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야. 외우는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0이었고 여기는 0보다 큰 상태야. 지금은 어느 정도 외워졌을걸? 그 값을 갖지 않으면 뭐야? 판별식이? 작거나 같다지. 근데 우리는 이유를 품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얘는 증가 감소 극대값. 여기서 감소 증가 극소값. 근데 여기는 증가 쉬었다가 증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계속 대답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거든. 잘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자꾸 판별식이라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잘 보면은. 근데 판별식이라는 대답이 맞아. 근데 할 수 있으니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극값 문제는 그냥 미분으로 풀면 돼요. 그래프 그려서 풀면 돼요. 라고 하는 말로 대체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근데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근해분리라고 하는 부등식 문제야. 틀리셔야 하고 틀려도 되고. 가볼게. 내가 바라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볼게. 일단 구간이니까 바꿔주시고 됐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F'이 0이 되는 걸 잡아줘야 되겠네. 일단 미분을 했더니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가 극대극소의 얘기를 하니까 0이 일단 돼줘야 되고 근데 그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림을 봤더니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니까 교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지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 얘도 똑같아. 1번.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커야 되겠죠. 됐죠? 2번. 함수값 뭐뭐 대입해? 마이너스 2 대입하고 2를 대입해요. 대입한 값 모두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그림 보고 하는 거야 지금?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양수잖아. 뭘 극대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뭐가 극대극소라는 거야 대체? 어? 이 그림 보고 하는 거라고 이 그림. 응? 그러니까 이게 끼워 맞춰 있지 않으면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서 쌤이 얘기하는 거는 자, 잘 들어, 잘 들어. 여러분은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앞에까지 꽃길로 가봐야 돼. 꽃길로. 근데 여기에서 막 가시덤불을 합치면서 막 다 죽어갈 듯 해가지고 막 그 뭐 게임할 때 그 체력이라고 하면 여기 와서 체력 2야. 근데 이게 들리냐는 거야. 안 들려. 근데 지금도 봐봐. 얘 지금 세 번째는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여기서 이미 털렸잖아.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여기도 자연스럽게 왔어야 돼. 이미 판별식 했을 때 정적조차 없어야 돼. 왜? 이미 어차피 극대극소 갖는 거 아까부터 얘기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앞에 과정도. 이게 돼야지 다음 단계 이게 돼.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느낌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수업을 잘하는 걸 들어서 성적이 오를 거면은 솔직히 그러면은 현우진 걸 봐야지. 사실 그렇잖아. 걔가 더 잘하겠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것만 틀어놓으면 되냐는 거야. 아니야. 문제는 그 숙달 과정이 필요해. 물론 그 친구 걸 보고 그 친구가 맞지? 어쨌든 어리니까 그 친구 걸 본 다음에 성적이 오르는 애들도 있겠지. 그만큼 숙달을 혼자서 조졌기 때문이야. 그 차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봐봐. 처음부터 여기서 트러블이 발생했냐는 거야. 우리가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 미분한 다음에 0도 못 실었잖아. 솔직히 그래프도 노출을 못 시켰잖아. 근데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여기까지 아직 못 왔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 안 되니까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가지고 리플레이를 해야 돼. 좋아하는 영화 하나쯤 있을 거 아니야. 몇 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뭐 드라마도 있을 거고. 어떤 장면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잖아. 여기서 터지는 그 카타르시스 때문에 그 앞에 과정을 견디는 거잖아. 그 뭐였지? 그 마블 엔드게임 그거 할 때도 이것도 스포라고 한 사람은 없겠지? 봤으면 안 보겠지. 지금이면 안 보겠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뭐 해가지고 막 탁 하잖아. 그지? 근데 그것만 보다 우와 대박 이러진 않잖아. 그 앞에 과정에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막 감동적이고 막 이런 장면으로 변하는 것 뿐인 거지. 거기만 본다고 무슨 소용이냐는 거야. 앞에 흐름을 자꾸 태워줘야 돼. 이거 구사를 한다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 문제들도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1번, 2번, 3번 그리고 나서 항상 선택해야 돼. 혹시 2번만으로 가능한가? 까지. 아직 2주가 남았어. 난 여기까지 오고 싶은 거고 이제까지 공개 안 했던 히든이 나온 거야 지금. 응? 아직까지 공개 안 했던 친구가 나온 거야. 일단 여기까지 온 느낌이 나요. 좀 그림 그리면서 다시 질문 더 받을게 이거는. 시간 정도 필요하니까 요 45번 정도에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갑시다. 수요일까지만 털어도 너무 좋은데 진짜 욕심은 일요일날 끝냈으면 좋겠어. 근데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돼. 그게 일요일날 만약에 우리가 1시에 들어와서 바로 프린트 준비한 상태에서 2시 반까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거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동작을 준비한 거를 가서 쏟아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이걸 해주는 게 필요해 사실. 그래서 금요일날 질문을 더 오늘도 받기는 하겠지만 오늘도 질문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 요거까지 하나 더 올게요. 극과까지가 좀 힘들긴 하니까.
45번. fx가 극대값을 갖는데요. 일단 극값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함수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왜?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자는 거지. 그러기 위해 f'x를 구했더니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의 x가 됐어요.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친구가 궁금하고 그대로 4x가 묶어지는 여기까지 정리가 완성이 됩니다. 방정식으로서의 접근도 상당히 중요한 게 이 방정식은 지금 일단 몇 차 방정식? 3차. 그럼 3차 방정식이면 일단 얘가 0이 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x값이 0일 때는 식이 성립하고 나머지 조건은 일단은 얘가 0이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x가 0이면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랑 x가 0이면서 여기서 중근을 갖거나 x가 0이면서 여기서 허근을 갖는 딱 세 가지의 케이스로 나뉘겠죠. 참고로 이 상황에서도 조건이 더 나뉘어. 두 개가 더 추가가 돼야 되거든 사실. 근데 기본 버전으로 가는 거야 일단. 됐죠? 만약에 본인이 궁금해하는 순간이 오면은 그 나머지가 더 오픈이 되는 거고 일단 기본 문제는 이걸로 풀려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으면은 그걸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도 0이 나왔고 여기도 알파가 나왔고 여기도 베타가 나왔어. 뭐가?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즉 내가 만약에 y를 달아서 그래프로 정리를 했다면 x축과의 교점이 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야. 됐죠? 근데 이번에 이 친구에서는 중근이 알파로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0은 일단은 지나. 근데 다시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라고 하는 뜻이 결국은 그래프에서는 교점의 이야기로 바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중근 알파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인 것이고 중근을 지나는 포인트는 접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허근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만족하는 x값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여기 레벨에서는 몇 개라는 거야? 여기에서는 한 개니까 그래프가 내가 임의로 할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가봅시다. 이거 지금 다 f'x의 그래프잖아. 갑시다. fx 어떻게 하고 있어? 하다가 증가 극소만 갔죠. 다시 여기도 감소 증가 극소를 갖고 증가 하다가 쉬었다가 가죠. 그래프 그려볼게요. 감소 하다가 찍은 다음에 증가 여기도 가볼게요. 감소 한 다음에 찍어 증가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오래 증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극소를 갖고서 극대를 갖고서 극소를 가지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또한 극대값을 갖는 거는 오로지 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물론 나도 쉽게 표현해주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얘들아 4차가 나오면은 미분한 다음에 그러면은 x로 묶이거나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이것도 인수분해도 연습하셔야 되지만 그 상태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어떤 값이 긍정적인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정적인 거야. 그거 3차랑 똑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건 어렵지 않아 사실. 근데 문제는 토시 하나만 바뀌어도 문제를 틀려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을 거라는 거지. 문제는 그거야 사실.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접선 문제 100% 출제되거든. 접선 문제. 그러니까 접선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접선이 나온 상태에서 한두 번 떨어뜨려야지. 못 돌리면 돌리지 마. 연습을 해야지 그래도. 포기하지 마.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 모든 키워드들을 다 읽으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아직 우리가 나가야 되는 레이스는 아직 진짜 중반도 안 왔어. 지금 올해 지금 다음 주에 시험을 보지만 3학년들 그렇게 한 다음에 입시 다음에 내년도 너네들 나올 때 정시 비율 따라서 진짜 공략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공부해서 성적을 내는 거랑 입시 결과는 절대 같지 않아. 이게 팩트야. 어쩔 수가 없어. 만약에 생각을 해봐. 여기는 미달이 나는데 여기 학교가 더 좋아.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안 좋은 학교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좀 몰렸어. 잘하는 애는 여기를 쓰고 못하는 애는 여기 써서 미달된 데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입시 결과는 또 얘기가 달라. 그리고 그걸 전략을 짜는 것도 뭐 따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런 문제를 읽고 수학 부분에서 솔직히 수학만 받아주잖아. 알고 있잖아. 수학만 받아주면 생각보다 한결 쉽다는 거.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연상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문제를 많이 읽어보는데 집착해도 좋아. 대신 읽어보면서 그거에서 발생하는 질문을 해주시면서 접선 파트 질문도 다시 받도록 할게요. 요것도. 요쪽 좀 올게요. 지금 요쪽 추워. 요쪽 관련된 거는 방정식 관련된 건 따로 안 가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속도 가속도 관련된 파트는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텐데 적으면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텐데 그 사이에 뭐가 나왔건 간에 읽고서 노출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자고. 자, 변화율까지 얘기를 할게요. 이쪽 페이지가 조금 한지가 좀 돼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갈게. 자, 항상 맨 처음 초입부터 원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원점 출발했다는 얘기가 t가 0일 때의 위치가 0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움직일 때 속도가 2인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해? 위치를 미분하기로 했죠. x'은 6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10이고 우리는 이 결과가 2가 되고 싶다. 그럼 넘어갔더니 t제곱 빼기 t 빼기 2는 0이니까 t 빼기 2t 플러스 1이니까 만족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t가 2일 때를 이야기를 하네 얘는. 근데 이 동작에서 여러분과 내가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미 미분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더뎌. 왜? 여러분은 어차피 문제를 다시 쳐다보지 않거든. 그러니까 찾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근데 또 그렇다고 어려운 얘기인 게 끝까지 읽으라는 것도 아니야. 지시사항이 나올 때까지는 들어가자고. 속도가 0이라며.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미분한 결과가 2라는 대답이 중요한 거라고. 좀 달라요. 원하는 건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서 2를 대입하면 가속도가 만들어지겠죠. 자, 바로 갑니다. 42번 똑같이 원점을 출발했대요.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라는 뜻이고 한 문제는 나올 거야. 원점을 출발하지 않는 문제가 치사하게. 그 대신 배점이 한 0.5점 정도 더해져. 확실히 그런 배점들 요소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게 포인트야. 그때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꾼대. 뭐가 어떻대? 속도가 0이라는 뜻이죠. 물체가 가고 있다가
위에서 가고 있다가 공중에 중간 잠깐이라도 딱 멈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0이어야지 올라가던 힘이 다시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멈칫하는 순간이 나온다는 얘기고 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지 계산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거 문제만 읽으시면 됩니다. 중학교 수준이고요. 44번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신영아 답 질문할 거 좀 체크 좀 해 이제 슬슬. 자 일단 이 y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위치인지 속도인지 그래야 적분 파트인지 이쪽 파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 이거 문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은 따로 받도록 할게요. 문제는 야네들인데 세 개 다 예제처럼 풀어줄게. 이건 연습하셔요. 항상 마지막 날 교과서를 들어가는데 야 얘들아 너희 학교에서 모의고사 프린트 안 주니? 난 프린트는 있어요. 근데 프린트 나오면 나한테 자꾸 막 가지고 와야 돼. 근데 만약에 근데 맨날 내가 이거 어차피 우리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가지고 와야 돼 사실. 그 중에서 만약에 해야 되는 것들은 빼거든. 만약에 모의고사형이면은 내가 외우라고 하는 문제들이 또 나온단 말이야. 풀 수 있으면은 뭐 솔직히 상관없긴 한데 웬만하면은 갖다가 가지고 와야 된다.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이거 세 개 바로 다 갈게. 자 원하는 게 문제가 변화율이거든요. 자 변화율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x 프라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어가 뭐야 일단? 학생이 주어요? 학생이 주어요? 그래 학생의 그림자의 길이야. 주어가 학생의 그림자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학생 얘가 이름이 x인 건 아니잖아. 미안. 여기가 x. 됐죠? 근데 문제를 쓱싹싹싹 읽어봤더니 뭐가 보여요? 보이는 게 뭐 있어요?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초 2의 속력으로 갔으니까 이만큼 움직인 거리가 2t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제시하는 파트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파트고요. 이렇게 생긴 문제는 100% 닮음입니다. 지금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 1대2.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몇 대 몇 닮음? 1대2 닮음이 되겠죠. 즉 쉽게 가볼까? 얘랑 얘랑 길이가 어때? 똑같겠죠. 혹은 얘랑 전체 x 더하기 2t가 몇 대 몇이야? 1대2. 그럼 어떻게 돼? 2x는 x 더하기 2t니까 넘어가면은 여기다 쓸게. x가 2t예요. 자, 뭐 구했어 지금? 그냥 대답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해서 확실하게 봐. 뭘 구했어 지금? 길이를 구한 거야. 즉 x 값을 구한 거란 말이야. 변화율이니까 뭐예요? 미분. 끝. 이 변화율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활용 문제를 넘어서서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한글로 써있는 얘기를 일단은 잡고 가야 되는 게 어려워요.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46번 키워드 보이죠? 뭐 있어? 변화율. 됐죠? 자 주어가 뭔데? 조금 짧게 가면은 일단 뭐를 구하래 그러면? 그래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럼 어떤 상황이야? 자 여기서 동심원 뭐예요? 중심이 같은 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호숫가에다 돌을 던지면 물이
창창창창창창창창 이렇게 펼치잖아. 그죠? 약간 닌자 막 걸어다닐 때 그럴 때처럼 이렇게 그렇게 된 거야. 생동감 있죠?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뭐 하래? 여기다 t 붙이래.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1.5t가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t에 따라서 t일 때의 반지름인 거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주어는 다시 한번 뭐였어? 넓이였잖아. 그럼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지. 그럼 넓이는 어떻게 뭐야?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뭐가 돼요? 2.25 파이 t 제곱이라는 겁니다. 얘가 원의 넓이라고. 근데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한대? 3초. 진짜? 3초에 원의 넓이를 구한대? 변화율을 구한다고 했잖아. 변화율을 구한다고 했잖아. 우리의 목적,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설정이 안 된 거야. 우리는 넓이를 구한 다음에 변화율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넓이를 구했잖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미분해. 몇이야? 4.5파이 t가 되겠죠. 이게 변화율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몇 초? 3초. 그러니까 t에다가 그냥 3 넣으면 돼. 끝. 움직이는 메커니즘 자체가 똑같지? 그죠? 동일합니다. 다시 주어가 뭐예요? 안 되지. 일단 문제는 변화율 문제인데 주어가 뭐냐고. 그래. 봐봐. 지금 보면은 세 문제가 똑같은 질의 문답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답이 정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연산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야, 절대. 그냥 이런 문제에서 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발견을 할 거라는 거지. 그거야. 우린 그럼 뭘 구할 거야? 물의 부피를 구할 거야. 자, 봐봐. 여기 10 있고 20 있고. 자, 그렇구나. 뭐가 눈에 띄어요? 일단 우리 물의 부피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처럼. 그럼 뭐 보이는 거 없어? 그래, 매초를 조져야지. 매초에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t 붙이자고 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수면이 상승하는 거니까 여기 지점까지 높이가 몇인 거야? 여기가 2t인 거야. 됐죠? 이거 오늘 중학교 2학년 애들 오늘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작은 놈이랑 큰 놈이 어때? 닮음이라는 거. 몇 대면? 그럼 여기가 몇 대면? 몇 대면? 그럼 여기 몇 대면? 뭐 이렇게 고민해? 그럼 여기가 t가 되겠죠. 선생님 저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꺼내면 할 수 있어. 여기가 2t였잖아. 여기는 10이었고 여기는 20이었잖아. 얘대 쓰시면 돼. 연습하셔야 돼. 자 그럼 됐죠? 부채꼴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물이니까 여기가 t였고 높이가 2t라며. 자 근데 다시 한번 우리 뭘 구하고 싶어 지금? 부피를 구하고 싶다니까? 아 변화율은 나중에 해. 부피 구하고 하자고. 부피도 안 구하고 왜 변화율을 하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저 지금 대답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걸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고. 자 부피 구합시다. 부피 어떻게 구해? 뿔의 부피. 원의 넓이 밑면의 넓이. 뭐예요 일단? 파이 제곱 t 제곱 파이 네 끝? 아니요 곱하기 높이 끝? 곱하기 3분의 1이 존재를 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부피라고. 변화율은 손도 대지 마. 자 이제 손 댑시다. 근데 부피를 구하래? 변화율을 구하래. 뭐 해줘? 이거 이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까지 안 풀었다는 거지.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어. 얘들아,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고. 왜? 처음 듣는 거 같아? 원하는 게 뭐래? 수면의 높이가 6일 때네. 그럼 t가 몇일 때야? 이게 t가 몇? 문제를 또 안 읽고 대답을 저렇게 하면은
수면의 높이가 6이래. t가 몇일 때야? 3일 때죠. 봐. 수면의 높이가 6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단순하게 틀렸다고 지랄하는 게 아니라